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송순호입니다. 드디어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자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진 그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의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변화. 섹션이 2개가 있는데요. 섹션 3는 총 20문제를 25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섹션 4는 마지막 시험인데 총 38문제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55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30문제, 그 다음에 중간식 문제가 8문제가 있어서 토탈 13개의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죠. 이런 스트럭처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수학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과목하고 달리 수학은 문제의 번호가 쉬울수록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2번 문제보다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번호가 낮은 문제를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빨리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를 절대 실수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관련된 두 번째 룰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이 길어진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식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또 지문이 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문제, 쉬운 문제에 시간을 신속하게 많이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그 주관식 문제에서 답을 쓰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그 오버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크닝 하는데 중간식 문제는 반드시 만약에 7분의 10이면 7/10 이렇게 그 오버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쓰는 것과 동시에 오버링을 하셔야 되는데 오버링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희 답만 7분의 10 이렇게 쓰고 오버링을 안 하면 문제가 틀린 거로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굉장히 유의하시고 그래서 OMR 카드를 사용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관식에는 답을 숫자 플러스 오버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룰은 이거죠. 그래서 배점이 이렇게 돼서 쉬운 문제를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 어렵고 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 룰은 뭐냐면 이건 뭐 사람들이 이제 농담처럼도 많이 하는데 모든 수학 문제는 답이 있다. 맞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수학 문제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칼리지 보드에 문제를 하나를 대고 설명하면 자 이제 어떤 그 정원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소위 에스티메이션이죠. 소위 견적을 내는 그것을 하나 예를 들면요.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주어진 게 60 플러스 12 NH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토탈 일한 인부의 숫자고요. H는 토탈 일한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가 이 질문이에요. 문장이 길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풀려면 정보가 있죠? 이게 소위 에스티메이션인데 12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학생들이 이걸 한번 이렇게 변환시켜 보세요. 60 플러스 12 그 다음에 H하고 N을 바꾸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즉 N명의 인부가 일한 시간에 10이라 그러면 12가 뭐겠어요? 12는 시간당 인건비가 되겠죠? hourly rate.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답은 그래서 이제 A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학생이 만약에 인부가 일을 전혀 안 해도 60불은 여러분이 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60불은 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간단히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답이 반드시 있다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요. 이것도 굉장히 길지만 reading comprehension하고 유사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룰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이 암산 있죠. 멘탈 매스가 강하다면 굳이 일부러 그 마진에다가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암산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 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합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룰 2번 있었죠? 긴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을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라.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5x 플러스 6가 10이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10x 플러스 3은
얼마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게 주어진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보면 OX는 당연히 뭐 여러분 암산으로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X를 5분의 4 이렇게 구하지 말고 OX가 4니까 10X는 뭐겠어요? 8이겠죠? 8에다 3을 더하면 11. 그러면 정답이 C인 걸 금시할 수 있죠. 이게 암산을 잘하는 학생들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학생들은 실수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여기서 x를 구해요. 그러니까 x는 4분의 5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5x가 4니까 10x는 2배니까 8 더하기 3은 11 이렇게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수학은 물론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려워졌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침착하게 문제를 읽고요. 특별히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에 있는 쉬운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좀 전에 그 정원사의 그 견적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숫자를 간단히 바꾸면 즉 우리가 곱셈의 그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바꾸면 문제를 풀어오는데 여러분 시야가 확실히 금세 열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60 플러스 NH가 아니라 12 times NH가 아니라 HN으로 바꿔버려서 12가 아울리 레이시구나. 그래서 정답이 A구나.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삼각함수도 도입되고 뭐 리니어 여러 가지 바뀌어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학 능력을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수학에서도 고득점을 맞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4개의 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